스케일링 후에도 잇몸 피가 계속 나는 경우, 입냄새가 심하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 잇몸을 누르면 통증이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 엑스레이에 뼈가 녹아있는 경우, 치아 뿌리가 드러나 보이고 흔들리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잇몸 속까지 세균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잇몸 치료, 즉 치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잇몸이 안 좋다는 설명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많이 들어봤던 설명이지만 잇몸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시면 당황하시거나 거부감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케일링은 해봤지만 잇몸 치료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와 언제 잇몸 치료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치료 후의 관리와 비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잇몸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고 세균을 제거해서 치아를 오래 유지시키는 치료입니다. 우리 치아는 단단한 뼈 속에서 치아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잇몸병이 생기면 뿌리를 잡고 있는 뼈가 점점 녹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깨끗이 닦는 것을 넘어서 잇몸 속의 세균과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잇몸 치료는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가 다른데 1단계는 흔히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으로 잇몸 위쪽에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측은 활택술이라 불리며 잇몸 아래쪽에 치아에 붙어있는 치아 뿌리의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치주 소파술로 염증으로 붓고 손상된 잇몸 조직을 긁어내는 치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치주 절개술, 판막술로 잇몸을 열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치아의 뿌리 깊은 곳까지 염증을 제거하고 필요하면 골 모양도 정리하고 염증이 많은 잇몸 조직도 정리해서 다시 봉합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느끼시는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마취의 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새는 스케일링 시에도 각을 마취를 하고 진행하지만 잇몸 치료 시에는 기본적으로 주사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잇몸 치료 중에서 측은 활택술의 경우에는 도포 마취나 가글 마취 정도만 하고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 치아 뿌리 깊숙하게 기구를 조작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주사 마취 후에 진행합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위쪽에 눈으로 보이는 치석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치료이고, 잇몸 치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잇몸 속에 치아 뿌리에 붙은 세균막과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스케일링 후에도 잇몸 피가 계속 나는 경우, 입냄새가 심하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 잇몸을 누르면 통증이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 엑스레이에 뼈가 녹아있는 경우, 치아 뿌리가 드러나 보이고 흔들리는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잇몸 속까지 세균을 제거해야 됩니다. 잇몸 치료 중에서 측은 활택술은 치주염 진단 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고, 나라에서 정해준 비용은 3분의 1악당 대략 일반 치과의원은 8,500원, 병원급은 12,000원에서 20,000원대인데 3분의 1악이라 함은 윗턱을 상악, 아래턱을 하악이라고 하고 한쪽에서 전치부와 좌우 구치부 총 3개로 나눈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잇몸 치료를 위해서는 원래는 6번의 방문이 필요하지만 보통 치과에서는 2번이나 4번 정도로 내원 횟수를 줄이고 치료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또한 방사선 사진이나 치주낭 검사, 마취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측은 활택술을 받으시게 되면 대략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주 소파술은 이보다 조금 더 비싸고 치주 판막 수술의 경우에는 간단과 복잡으로 나누게 되고
대략 치과의원 기준으로는 3분의 1 학당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이기에 실제로 환자분의 부담금은 대략 4만 원 이상입니다. 치과에서 진행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고 야간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라에서 정한 수가는 6회이지만 보통은 1, 2주 간격으로 2번이나 4번으로 나눠서 전체 잇몸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치료 종료 후에 한 달 뒤에 재평가를 하게 되고 이후로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안 좋은 특정 부분만 다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논문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환자는 3개월 유지 관리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잇몸 치료 후에 더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치석에 덮여 있었던 치근이 드러나기 때문인데 치아가 민감해진다는 건 오히려 치료가 잘 된 증거일 수 있고 보통은 1, 2주 내로는 자연히 완화됩니다. 따라서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시린니 치약을 사용하셔서 시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미세한 붓기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지만 대부분 2, 3일 내로는 안정화됩니다. 잇몸 부위를 너무 강하게 칫솔질 하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칫솔을 잇몸 라인을 따라서 부드럽게 양치하셔야 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 하루에 2~3번은 미온수로 가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흡연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은 금연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혈류 공급이 방해가 되어서 회복이 더디게 되고 재발률이 높아집니다. 꾸준히 관리하게 되면 염증이 안정화되고 붉게 피가 나는 너덜거리는 느낌의 잇몸이 아닌 선홍빛의 단단한 잇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치주염이 있을 때는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붓고 부풀어 올라서 치아를 덮은 상태인데 치주 치료를 받고 나면 염증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게 되면서 본래 잇몸 높이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 입장에서는 잇몸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원래 상태로 건강하게 돌아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 사이에 있던 단단한 치석이 제거되면 그 부위가 갑자기 비어 보이게 되고 검은 삼각형 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잇몸이 내려간 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난 것입니다. 치주 치료로 염증은 멈출 수 있지만 이미 내려간 뼈 높이는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치근이 드러나 보이고 치아가 길어진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할 곳이 눈에 보여야 구강위생 관리가 쉬워지게 되고 잇몸 속에서 뼈가 녹아서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는 단순히 피나는 잇몸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치아를 오래 쓰게 해주는 기초 치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잇몸 속에서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치과 정기 검진 때 잇몸이 안 좋으세요, 치주 포켓 깊이가 깊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다는 건 단순 스케일링이 아니라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잇몸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